그래서 저도 비포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좀 자글자글하게 세로주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정말 약간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톡스라든지 다른 보정은 정말 하지 않았고 마크뷰에서 그대로 갖고 온 사진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아이리스 피부과 전문의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고주파 리프팅 세르프를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드려 보려고 준비한 2탄입니다. 제가 세르프를 받고 나서 그간 이제 만족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달가량은 기다려야 이제 서서히 콜라겐도 차오르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꾹 참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르프를 받은 지 한 6주 정도가 경과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설명드려 보려고 마크뷰라고 하는 얼굴을 좀 정밀하게 측정하는 사진 기계로 찍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얼굴의 여러 군데 길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측정해 놓은 것과 시술 6주 후에 측정한 결과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생활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0살 때에는 정말 피부가 탄력이 있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피부가 정말 너무 탄탄해서 이렇게 얼굴을 꼬집으려고 해도 잘 꼬집어지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여기가 이렇게 너무 도톰해가지고. 그래서 막 친구들이 장난치다가 막 제 얼굴을 꼬집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안 잡힐 정도로 넌 왜 이렇게 피부가 두껍냐, 이게 꼬집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 피부가 약간 탄탄한 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이도 먹고 애도 둘 낳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피부가 그래도 좀 많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세르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약간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과 모공이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제가 양쪽 얼굴이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얼굴이 조금 더 작고 모공도 더 작고 더 덜하고요.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크고 모공도 더 크고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르프를 하고 나서는 왼쪽은 정말 모공이 이제 많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때에도 거의 모공 커버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요. 예전에는 막 스펀지로 톡톡 두드리고 막 이렇게 문지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착시키면서 문지르면 모공이 티가 많이 안 난다, 이런 영상을 참고해서 메이크업 할 때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메이크업을 할 정도가 되고요. 근데 왼쪽은 아직까지 모공이 살짝 남아있기는 하나 모공을 다 없앤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굴에 잔털들도 많이 있고 모공을 통해서 땀이라든지 이제 피지들도 분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공이 없어진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좀 푹 파여 있다든지 모공이 좀 늘어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탄력이 생기면서 모공이 깊이도 좀 차오르게 되고 콜라겐 같은 것들이 많이 차오르면서 울퉁불퉁한 것들이 좀 덜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각종 이제 잔주름들, 자글자글한 잔주름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지 약간 이렇게 반딱반딱 광채감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마 보톡스 한 지도 사실 오래 지났고 지금은 제 얼굴에 어떤 약물이 남아있는 상태는 전혀 아닌데요. 이렇게 다니다가 거울을 딱 보면 이마에서 은은한 광이 나고 있네? 약간 이런 은은한 광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자글자글하던 잔주름 그리고 움푹움푹 들어가 있던 모공, 이런 아이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피부가 좀 반듯해지면서 이렇게 반딱반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프팅 된 정도는요, 제가 리프팅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갸우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에 여러 군데 부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하기 전과 셀프를 하고 나서 6주 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 측정치까지 잘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봐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크뷰라는 사진 찍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사람 얼굴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자리가 이 눈 밑입니다. 그래서 이 눈꼬리에서 눈 시작점에서부터 눈꼬리에 이르기까지 얇은 이제 잔주름들이 세로로 짜글짜글하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포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좀 자글자글하게 세로주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정말 약간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톡스라든지 다른 보정은 정말 하지 않았고 마크뷰에서 그대로 갖고 온 사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글자글한 미세 잔주름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구나, 콜라겐이 안에서부터 많이 차오르면서 이런 잔주름들이 개선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공도 보시면 조금 더 푹푹 파여있는 느낌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차올라서 반듯해진 양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피부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오픈하기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피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붉은기도 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팔자주름도 개선이 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팔자주름은 우리 얼굴의 정상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없앤다는 거는 어렵고, 많이 없애다시피 하려면 이제 이 부분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필러로 채워주거나 주베르 볼륨과 같이 볼륨을 만들어주는 약물로 조금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셀프라고 하는 고주파 리프팅만으로도 팔자주름이 한 이 정도는 개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이마인데요. 이마도 보시면 제가 크게 굴곡진 사람은 아니지만 눈썹 뼈 위는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가 살짝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마에 뭘 채운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마도 이제 콜라겐이 좀 생기면서 아마 약간 꺼져 있던 부분들이 살짝 나아 보이는 이제 정도로 이제 콜라겐이 좀 차올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마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리프팅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측정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눈 동공 중심선에서부터 쭉 내려온 선과 콧망울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의 높이를 연결한 부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귀가 시작하는 부분까지 이제 여기까지를 측정을 하고, 입꼬리에서부터 귀가 끝나는 지점까지 측정을 하고, 턱의 중심선에서부터 귀가 끝나는 지점까지를 측정을 해서 그 길이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셀프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수치에서부터 셀프 6주 후에는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볼 부분은 길이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진에서도 보시면 전에는 앞볼이 살짝 꺼져 있는 느낌에서 최근에는 앞볼이 약간 차오른 느낌으로 사진이 변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앞볼과 옆볼의 볼륨은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시술을 디자인할 때에도 이런 부위를 꺼트리지 않는 형태로 이제 시술을 받고 이 볼륨은 잘 지키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제 앞볼이 조금 생김으로 해서 약간 생기 있어 보이고 더 리프팅되어 보이는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래쪽 턱 라인은 길이가 감소한 것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붙으면서 더 날렵해지고 피부가 착 밀착된 느낌을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셀프를 하고서 느꼈던 점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과 측정치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셀프의 장점은
통증이 너무 잘 잡힌 장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픈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던 분들도 세르프는 정말 걱정 안 하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 분이 세르프 상담을 오셨는데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고주파 중에서는 비교적 통증이 가장 덜하다고 알려진 를 이전에 받아보신 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또 하면서 점점 열감의 누적됨에 따라서 꽤 많이 아팠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끝날 즈음에는 꽤 아프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고 나서 양볼이 너무 많이 붉어진 게 이제 몇 주간 지속되어서 좀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르프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받아본 고주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통증이 덜한 편이고, 그리고 표피도 가장 잘 지켜주는 장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모든 시술은 해봐야 아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고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르프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가지고 시술을 했었는데요. 세르프가 끝날 때까지도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게 견딜만하게 이제 끝이 나셨었고, 세르프 끝나고 나서도 표피가 붉은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 끝이 났고요. 이후에도 잘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표피를 잘 쿨링을 시켜주고 지켜주는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록 장점이 많은 장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르프는 고주파 중에서 좀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깊이감을 조절할 수도 있어서 이제 비교적 리프팅 효과를 내기가 좋은 장비인 것은 맞으나, 현존하는 많은 이제 레이저 리프팅 장비들 중에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아마도 초음파 리프팅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세라로 유명한 장비가 있죠. 그래서 내가 통증이 아주 걱정이다 그러면 이제 세르프 위주로 이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통증은 좀 참는 편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아래쪽에 그래도 처짐의 정도가 좀 있는 편이고 여기를 최대한 좀 올려 붙이고 싶다 하신다면 사실은 울세라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세라와 써마지를 같이 해서 울써마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울세라랑 써마지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울세르프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리프팅 시켜야 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샷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제 담당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시고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셔서, 아래쪽은 이제 울세라를 열심히 하고 전반적으로는 세르프를 해서 아래쪽은 리프팅 시켜서 밀착시키고 얼굴 전반적인 탄력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시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